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파미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미셀이 진짜 과거에 엄청 핫했던 종목이거든요.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에서 잊고 있다가 이게 웬걸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면서 다시 시장에 나 살아있어 하고 눈도장을 좀 찍고 있는데 요거 좀 중요한 신호가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체크도 한번 해보고 흐름들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기억을 하는 게 이때 당시에 이게 약간 그 급등주들의 계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우선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뭐 당연히 코로나 때는 당연히 신풍제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한번 이런 시즌이 또 있었던 게 이 파미세 시즌이었거든요. 이때 당시가. 이때는 코로나 시즌이었고 이 시즌이 이제 2018년도 시즌이 또 한 시즌이 있었어요. 막 종목들이 진짜 내놓으라는 것들 미친 듯이 가던 시즌이 있었는데 이때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미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필룩스인데 지금 KH 필룩스였다가 지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아니 뭐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요 지금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지가 돼가지고 이때 당시거든요. 이때 기억난다. 예. 이때 당시에 진짜 눈만 뜨면 상한가 이렇게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이 필룩스랑 이 파미셀이랑 계속 진짜 주식시장에서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16년도였나 17년도쯤에 이제 에이프로젠 지금 에이프로젠이 그때 당시에는 그거였거든요. 어디 갔어? 그 나라 KIC였을 거예요 이름이 제 기억에는 아마 이건 점상 랠리로 그냥 이거 17년도네요. 그러니까 이 시즌 다음이 파미셀이었죠. 점상 이렇게 가던 시즌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거 계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파미셀이 저때 당시에 막 맨날 보면서 막 진짜 대단하게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좀 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까지 한번 붐 보여주다가 이제 쫙 진짜 몇 년 거의 한 5년 동안 하방을 좀 꽂았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 움직임들이 조금 특이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요즘 계속 움직이는 거야. 뭐 제약바이오 쪽이죠. 계속 제약바이오 쪽이 뭐 지금 저기 원숭이 도창, 엠폭스 관련된 이슈들 막 나오고 있고,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막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다시 한번 유행이 나오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막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파미셀도 제약바이오 테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파미셀이 지금 요 자리에서 이걸 나온 걸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과거에 이때 당시 올렸을 때는 뭣도 없었거든요. 이제 제 1원칙 아시죠? 저 이제 제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은 저는 물론 제약바이오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는 제보가 안 나와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제 원칙은 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기업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때는 계속 적자 상황이었다가 뭔가 최근에 계속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고 이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전반적으로 추이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실체도 없고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재무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슬슬 실체가 조금 보이고 있는 이제 시점이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재무가 물론 진짜 무조건 재무 따라서 뭐 재무 좋아지면 무조건 그거에 상응해서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 장기 상승을 그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결국 재무 상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까지는 뭐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가 있는 상황에서 봐봐요. 여기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과거에 이렇게 적자 나던 시절 당시가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면 완전 저평가 아닌가? 이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나은데? 완전히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적자였으면 계속 적자였으면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저도 모르겠다라 그러겠죠. 왜? 이게 지금 저평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흑자로 전환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땐 저는 이제 저평가까지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저평가에서 이런 부분 또 반영시키면 저평가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고평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는 시점에 오늘 상한가가 터진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얘가 지금 결국에는 요 저점 라인까지는 거의 다 온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적자가 나던 당시였었고 다 온 상황인 건데 내려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통 하락이 쫙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박스권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흐름은 박스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스권의 기본 틀은 하단 라인에서 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 룰이다. 매번 설명드리죠. 근데 여기서 물론 조금 더 확인해 줘야 되는 건 있지만 가격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오늘 상한가도 상한가인데 사실 상한가만 터지고 거래량이 물론 상한가면 보통 거래량이 나오죠. 근데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으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게 원리가 왜 그러냐면 뭔가 흐름 전환이 이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강하게 하락으로 이렇게 막 시속 150km로 밟고 있던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막 그 마찰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려던 속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브레이크 패드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막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그 흔적이 이겁니다. 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큰 게 평소보다 큰 게 나오면서 흐름 전환이 시작이 되고 상승 파동을 태울 때 거래량은 사람들은 이 맛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식 시장에서 맛집은 뭐예요? 상승 파동이죠. 그래서 보통 상승 파동을 태우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큰 걸 뽑으면서 보통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락 파동이 나올 때는 보통 거래 추세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올 때는 왜? 맛없으니까. 하락 맛있어요? 맛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뭐 리모델링을 했든 뭐가 됐든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이 거래가 줄어들던 추세를 바꿔주는 큰 거래량이 하나가 나오면서 흐름을 바꿔주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발생하는 열들을 보여주는 이런 거래량이 뽑히고 나서부터 그림을 좀 바꾸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넘어갈 때 보통 더 큰 거래량들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강하게 랠리를 치면서 보통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만들면서 저는 이 거래 추세를 먼저 1차적으로 바꿨다는 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잔뜩이나 재무가 지금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 강하게 떨어지던 하락 흐름을 지금 먼저 잡아보겠다라는 마찰열의 신호까지 지금 같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파미셀은 이제 슬금슬금 하락은 거의 다 마무리 지어가고 추세를 바꾸면서 상방으로 좀 가게 될 가능성들이 강하게 열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뭐 물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타점은. 근데 거기다 더해서 얘 봐봐요. 올라갈 때 어때요? 시원시원해요. 막 그 찌질이 같이 막 진짜 뭐 쬐끔 이렇게 안 갑니다. 예. 이건 성향이에요. 기질이라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물론 후천적인 이유들,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이 물론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지만 그 DNA에 각인된 기본적인 성질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타고난 성질인 거지. 그 DNA에 박혀 있는 건.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기질은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미셀은 이 타고난 기질 자체가 뭐 시장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고 물론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질과 성질이 한번 쐈다 하면 멈추지 않고 랠리로 쏠려는 이런 타입을 갖고 있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기질 때문에 지금 변화는 시작이 됐고 이따가 타점 자리들은 설명은 드릴 거지만 실질적으로 흐름이 뽑히기 시작할 때 또 쫙 치면서 거의 뭐 며칠 만에 아니면 뭐 길게 가봐야 뭐 한 달? 이 정도만 해도 강한 상승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기질은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가 타점 잘 나왔을 때 공략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점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거기서 설명드릴 건데 얘 어쨌든 큰 흐름은 이렇게 박스락을 했어요. 여기서 잘만 살리면 위에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단기 흐름은 어때요? 하방 타고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먼저 변화의 신호가 먼저 나온 거긴 한데 그렇다고 타점으로 지금 잡았다가는 혹시 상황이 틀어지게 됐었을 때 손절폭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하락 파동 속에 있어서 아직 돌파도 안 나왔고 밑으로 찍어 누릴 힘이 강한 그런 지금 시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찍고 돌파가 나오나 좀 보셔야 돼요. 어차피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갭상승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서 확실하게 종가예요, 여러분들. 종가로 이 선 하나 그어 두시고요. 여기 꼭지점부터 여기 꼭지점 선 그어 두시면 돼요. 요 이상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마감을 하면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와주고 나면 아마 거래량도 큰 게 하나가 나올 건데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타면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꿔놓고 눌러줬다가 이렇게 간다고요. 눌러줬다가. 그래서 이것까지 돌파 나오나까지는 지금 당분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돌파가 나왔다 바로 관심 종목창 넣어두셨다가 눌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눌림 나왔다가 아마 5,000원, 6,000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슬슬 반등 나오는 시점 나올 때부터는 공략 타점 잡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재무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공략 타점 잡으시면은 강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타점은 이때 잡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손절도 짧으니까요. 목표 가구가 아마 이번에 만드는 고점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략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찍고 떨어지는 거 봐야 알겠죠. 10,000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요 근처까지 올라오면은 분할익절 한번 해주시면 돼요. 올라올 때 수익률 적지 않아요. 절대로 이것도 거의 2배 가량 됩니다. 여기 올라오면 분할익절 한번 해주고 나머지 본전에다 걸어준 상태에서 얘 원래 기질대로 추가 돌파 나오면서 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25,000원까지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거 신호탄도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있고 한번 관심 종목 넣어놓고 타점 오면은 한번 베타 한번 휘두려 볼만 하니까 그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거 조금 당분간 살펴보고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